인재라는 게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남들보다 선견지명을 갖고 빨리 예상하고 읽어내고 맞아. 시대를 이끌 줄 아는 사람이 인재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런 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구글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사실 오늘 저희 그런 거 들으려고 나왔거든요. 네, 그게 인터넷- 궁금해요. 맞아. 네. 인터넷에 보면은 입사 시험이라고 되게 특이한 문제들 그런 거 많이 나오던데. 네, 그런 거 많은 공부해야 분들이 되나요? 궁금해하시고 그런 얘기도 많이 네. 하시죠. 네. 예를 들어서 잠실구장에 골프공으로 채우면 몇 개 들어갈까? 그걸 어떻게 넌센스 계산을 같은 해? 문제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네, 맞아요. 뉴욕에는 창문이 몇 개 있을까? 또 서울 시내에 목욕탕은 몇 개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를 문제로 내고 또 실제 엔지니어들은 그거를 또 코딩으로 풀어야 되는 뭐 이런 숙제까지 내기도 하죠. 그런데 나와요? 사실은 그런 질문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더 이상 그런 시험 잘 보지 않습니다. 아, 다행이다. 왜요? 네, 네. 왜 안 사실은 봐요?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를 풀면 똑똑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 일을 잘하겠지라는 어떤 예측 또는 그런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고 해서 그거를 냈었는데 뽑았는데 네,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를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분석을 해보니 머리를 쥐어짜게 하는 그런 브레인 티저라고 하는데 브레인 티저의 성적 결과가 네. 이 실제 일을 하는 결과와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더라. 거의 없어요. 라는 것들이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 또는 글로벌이 아니더라도 앞선 기업들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람을 모시는 인재를 모시는데 목숨을 겁니다.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07년도에 이제 G사를 입사를 했는데 네. 6개월간 12번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와, 6개월 동안요? 근데 그만큼 우리 회사에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 맞는 인재가 들어와야 된다는 철학이 있는 거죠. 그럼 12번 정도 이제 면접 보는 동안 어떤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GCA라고 이제 약자로 부르는데 General Cognitive Ability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인지 능력인 거죠. 인지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영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똑하냐? 아, 근데 말귀를 알아듣느냐? 그렇죠. 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까지 풀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냐면 좋은 학교 나오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네.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학교 리스트를 다 갖고 있고 그 학교들을 순서. 일정 정도 이제 기준을 가지고 꼭 뽑아야 되는 학교, 그렇지 않은 학교 이런 것도 기준이 당시에는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또 어쨌든 미국에서도 학벌이 중요하긴 했었네요, 예전에. 그렇지. 물론이죠. 학벌을 전혀 안 본다고 볼 수는 없죠. 그치.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졌나요? 다른 요소들도 많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실력을 뭘로 봐요? 실력을 그 전문성, 이 사람이 전공한 분야, 실제 일했던 것들 이런 것들로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약자로는 RRKE라고 하는데요. Role Re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라고 합니다. 업무와 관련돼 있는 지식과 경험 이게 어느 정도인가를 아주 구체적인 질문까지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그 GCA라고 하는 게 G가 제네랄이었잖아요. 제너럴이었죠. 그러니까 조금 네. 두루두루 폭넓게 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딱 롤 릴레이티드니까 조금 섬세하게 정말 네.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간판도 중요했었던 시절은 조금 지나고 이제 개개인의 어떤 능력 그리고 어떤 경험치, 전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네. 이미 그렇고 앞으로는 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이제 저 주위에도 친구들이나 선배들 보면 스펙 쌓기 되게 바쁘거든요. 뭐 토익이나 여러 자격증이 많잖아요. 엄청 막 인턴도 해야 되고 학점도 따고 신경 쓸 게 맞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약간 취업에 진짜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는 것도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혹시 취업 구종 세트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홈쇼핑이에요? 자료 한번 보실까요? 말도 안 돼. 저걸 다 해야 돼? 와, 사회봉사 성 이게 요즘 학생들의 취업 준비의 필수 요소라는 세트입니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좋은 그런 앞서가는 기업들은 그런 단순한 스펙들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네.
심지어 사진도 보지를 않습니다. 맞아. 어. 네. 인종도 일부러 있으니까. 사진을 부착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요. 사실 제 경우에는 30년간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력서를 보게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참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많은 이력서 안에 빠져 있는 게 하나가 뭐가요? 어떤 게 보였어요? 또 새로운 게 내가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아. 다 데이터들, 좀 자격증 이런 건 있는데 그 사람이 빠져 있는 거죠. 저는 그 읽어보셨던 자소서 중에 기억에 남는 이거 거. 봐라.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그 소개들 뭐 어떤 있으셨나요? 한 사람이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워낙 많은 이력서를 보기 때문에 네네. 이력서의 첫 5줄에 5줄 그렇죠. 자기를 완벽하게 보여줘요. 그렇지. 아, 저 같은 사람이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져요. 5줄에. 다 5줄에 나와 5줄에 인생이 보여야 되는데. 거기서 흥미가 생기면 나머지를 읽어주죠. 사실은 나를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라는 상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잘 보여야죠. 그다음에 눈에 띄어야 되는데 눈에 안 띄게 10,000개 중에 하나면 그걸 어떻게 고를까요? 뭘 적어야 돼? 띄어야 되죠. 내가 이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얘기해 그렇지 줘. 그렇지.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보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돈을 적게 줘도 이거는 요즘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돈을 엄청 주더라도 맞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거를 솔직히 우리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떨어질까봐 준비하는 게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막 딴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좀 그래도 도움이 되진 않나요?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네. 나도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네. 찍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죠. 네, 네. 그럼 AI 하는데 AI 시대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인재들을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어떤 인재가 돼야 되는지 그렇죠. 되게 중요할 것 오늘 이 주제처럼 앞으로 미래 시대는 이제는 오히려 인공지능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미 사실 왔죠.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도 경쟁을 또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시대를 읽는 그 앞서가는 인재가 돼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역량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적겠습니다. 네. 받아 적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이거 네. 진짜 중요한 거야. 첫 적자. 번째는 일단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나를 아는 능력. 그래서 이거를 소크라테스. 전문 용어로는 나에 대한 메타인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내 미래의 꿈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네.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 현재 내 위치는 어딘가? 어. 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고 최종적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위치는 어디인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저의 경우에는 3년치 이력서를 미리 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써요? 네. 보통 이력서라는 거는 내가 과거에 뭐 했는지를 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후에 내가 어디 가 있을 건지를 미리 결정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IT가 가장 좋은 직종인데 3년 후에도 IT가 좋을까? 3년 후에는 뭘까? 어떤 영역일까를 가지고 저는 그래서 야후를 갖고 그 뒤에 구글도 갖고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를 결정하게 하기 전에 제가 미리 결정을 하고 제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쪽에서는 데려가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근데 그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력서를 미리 쓰신 다음에 그렇게 다 되신 건 거예요? 제 경우는 다 됐게 됐습니다. 그게 저는 3년치 이력서의 마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생각했을 때 제가 구글 코리아에 있다가 구글 본사로 갔을 때 정확히 그런 방법을 썼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해가 바뀌니까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신년 계획을 세울 때 아, 진짜. 10년만이 아니라 한 3년 정도로 내다보고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중요한 거는 계획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쪼개서 5년, 3년, 2년, 1년으로 하신 다음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맞아. 그걸 아주 구체화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두 번째 그 대단한 인재들의 특징 또는 꿈을 꾸는 사람의 특징.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그래서 질문하는 힘, 질문하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가장 천재라고 하는, 천재 중에서도 천재라고 하는 바로 레이 크루즈와일 이분입니다.
그분이 아시는 분 계시죠? 그 기술이 인간을 앞서는 특이점 싱귤레리티가 온다라고. 전문적인 것도 다 아시는군요. 싱귤러리티 포인트라는 어떻게 알아? 것을 처음 옆집 얘기하신. 살았어? 그래서 기계 기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포인트가 온다. 그게 이제 특이점, 기술 특이점이라는 것인데 그걸 얘기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에디슨 이후에 가장 천재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한 번은 같이 이제 일하는 과정에서 레이랑 같이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친해 보여. 친해 보여. 네. 야, 그래서- 한솥밥을 드셨네. 근데 업무적인 걸 떠나서 스웩. 이제 그 여쭤봤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천재라고 하고 에디슨 이후에 가장 큰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달랐냐? 당신은 왜 이렇게 천재가 됐냐라고 했더니 이분은 굉장히 그 유머 코드가 좀 독특하신 분인데 난 내가 천재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 저는 있는 자의 여유. 더 상처를 받았죠. 난 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잖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천재가 돼서 서울대를 갔니? 교과서 위주로 그런 공부했어.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전 아직도 뇌리에 많이 남아 있는데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단지 하나 다른 게 있었으면 뭘까 생각해 보면 엄마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근데 엄마한테 어떤 시간을 보냈냐를 물어봤더니 일단 밥 먹는 그 테이블에서 네. 테이블에서 엄마 저거는 왜 색깔이 저랬고 저 꽃은 왜 저렇게 생겼어? 이런 뭐 엄청난 질문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이거를 다 받아주신 거죠. 우리 때는 그 밥상머리에서 뭘 계속 시끄럽다고. 물어보면 식사해줘, 식사해줘. 조용히 해. 밥이나 먹어. 조용히 해! 뭐 이랬는데 그러거나 부모들이 이런 경향이 있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을 알려고. 사전에 맞아, 막아버려요. 맞아. 또는 화를 그걸 내시거나. 뒤로 돌리거나 화를 내는 아빠한테 경우가 물어봐. 있어요. 바빠 죽겠어.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소리를 질문하고 이런 밥 먹고서 것들로 쓸데없이. 가는 경우도 있죠.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IT 기업,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느끼는 게 저 똑똑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네? 한 30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손 들고 정말 당연한 걸 물어봐요. 맞아. 말도 안 저 되는 정도 거. 기본적인 걸. 근데 그걸 물어보는데 스스럼 없이, 창피함 없이 손을 창피하지 들 수 않구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문화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no silly question.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 네. 근데 나중에 그거를 제가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놓쳤던 부분인데 이 배경이 다르거나 어떤 나와 다른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 실수가 일어나는 그 많은 상황도 결국은 질문을 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네. 왜 안 물어봤냐고 하면 아무도 질문 안 하니까 그냥 이상해도 그냥 맞는 줄 알고 그러니까 혼자 그냥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쑥쑥 제발 넘어가는 물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 맞아. 그런 이게- 것들을 확인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필요한 것들이 뭘까? No rest, no gain. 그렇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휴식입니다. 휴식. 이거 괜찮다. 네. 그래서 휴식하는 것도 능력이다. 잘 노는 것도 그건 자신 내가 되게 있어요. 잘하는 건데.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놀 것 같아요. 웨이트 같은 거 할 때 네, 네. 근육이 혹시 언제 만들어지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정답 저 알고 있습니다. 운동한 후에 쉴 때. 진짜? 그렇죠. 쉴 때 근육이 만들어져요.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운동을 하고 잘 때 근육이 오히려 만들어지죠. 오늘 오히려 뭔가 운동할 때 느낌 오니까 난 몰랐어. 아니, 이거 바로 만들어지겠다. 오늘 대박이다 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노는 거는 보다는 사실은 일을 하는 도중에 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도중에요? 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그렇지만 G사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율권을 주는데 거기에 20% 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줄었지만 그래서 내가 A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20%면은 5분의 1이니까 5일 중에 하루죠. 네. 그러니까 그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 정도는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일, 즉 B, C, D 뭐 같은 이런 업무에도 내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내가 인사 업무를 하지만 어떨 때는 하루 정도는 좀 다른 다른 일에 일과. 기웃거릴 수도 있는. 그럼 A라는 업무를 최대한 빨리 완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 생각으로는 그거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지 다른 거 하는 게 좀 안 될 것 같고. 빨리 하고 하려고 끝나고 할 수도 노는 그러니까 거. 너무 그리고 되게 정신이 신기하다. 흐트러진다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실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실험실 프로젝트인데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대박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Gmail이라든가 뭐 스트리트뷰라든가 그다음에 구글 번역기 이런 대박난 것들이 내가 이걸 마음 먹고 그냥 처음부터
회사 지원받아서 한 게 아니라 한번 쉬다가? 해보다가 그러니까 곁가지 뭐 약간의 부업 같은 걸로 하다가 대박이 난 거예요. 마지막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네. 다양한 시각, 다양한 시각. 사고라는 것입니다. 네. 그 G사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 로고에 그 위에 뭐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이렇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픽. 네. 계속 그렇죠. 바뀌어요. 로고를 그래픽으로 이렇게 바꾸죠. 네. 사실은 그거를 제일 처음 만들었던 분이 그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걸 좀 축하를 해야겠다 네. 해서 산타가 그 썰매를 끌고 가고 눈이 내리는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되게 잘했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남반구에서 이메일이 온 거죠. 니네 지금 뭐 하는 아, 거야? 우리는 눈이 안 우리는 오는데. 지금 더워 죽겠는데 맞아요. 니들만 사는 거니? 남반구 생각은 안 하니? 맞아요. 콩고는 눈이 안 오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되게 더울 때잖아요. 단순한 이 사건이긴 하지만 이 회사는 굉장히 큰 충격을 맞았다고 합니다. 아, 북반구 사람들만이 아니라 60억 인구인데 그렇죠. 우리는 반밖에 모르고 있었구나. 아,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해주려면 우리가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겠구나. 그러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가보면 사람들 얘기할 때 많은 주제가 굉장히 넓은데 우주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화성 이주에 관한 문제, 또 진짜요? 로켓 문제,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 환경, 뭐 CO2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 걸 들을 수 있거든요. 카페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데 우리 기업인들에게 또는 우리 일반인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올 것 같으세요? 동 떨어진 이야기. 와닿진 그렇지. 않죠. 동떨어진 얘기 와닿지 않는다. 또는 논술 문제. 네, 결정적인 한마디가 뭐냐면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맞아. 너무 먼 먹고 살 소리예요. 만한 일단 거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하는 무슨 우주 문제야? 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이슈들이 다 하나하나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의 한 1000배나 10,000배 큰 시장이죠. 사실 제가 그 G사 본사에 들어간 게 43살 때였습니다. 네, 사실 뭐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잘했던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일해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3년치의 이력서를 미리 써보고 그다음에 나의 미래를 좀 그려놓고 이것을 하나하나 실행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런 꿈을 그렸고 그 마법처럼 이력서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현실로 채워나갔던 것 같습니다.